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기사 제목들 한번 보시죠. 어제 발표됐던 굵직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 어제 2019년 한 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 1분기 전망까지 해서 같이 좀 살펴보시겠고요. 어제 발표됐던 3월 수출 동향,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관련된 얘기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일단 보시죠. 매출액, 전체적인 외형 성장은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2019년도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간 매출액이 2,000조가 넘어서면서 한 0.4% 정도 한 해 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팔아도 실제 기업이 얼만큼의 현금을 가지느냐,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영업이익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지금 전체 영업이익이 한 37% 정도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턱걸이에서 거의 100조 원 정도 이제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더 좋지 않고요. 전해에 비해서 반토막 이하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3% 정도 순이익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지난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기업 실적 핵심적인 부분들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의 여파가 지난 한 해 글로벌 교역량을 30% 이상 급감시켰고요. 수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영향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 실적의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올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좀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가파르게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상장사들의 이익을 동시에 끌어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실적 하향세가 올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전망만 해도 올해는 좀 이익이 전체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덮치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국경 봉쇄 또는 이동 봉쇄 등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난해 좋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23.5%, 23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올해 1분기 평균 지금 전망치가 한 20조에 겨우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건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달 전만 해도 한 22조 8천억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한 2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걸로 지금 최근 한 달간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순이익도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전체 순이익이 한 18조 원이 넘어서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한 달간 2조 원 이상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감소하면서 15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올 1분기에도 이런 실적이 악화되는, 특히 이익을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 전망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1분기 어닝 시즌의 어닝 쇼크를 통한 주가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기반으로 한 당초만 해도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그 확산이 가장 큰 우려였다면 그 확산으로 인한 실질적인 기업들의 이익 감소 부분이 눈으로 드러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호텔, 레저, 면세점, 유통 또는 뭐 자동차, 보험, 정유화학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 하향 조정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이 굉장히 안정적인 IT 업종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또는 미디어, 소프트웨어 이런 원격 어떤 근무와 관련된 또 재택근무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기반이 양호한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 텐데요. 다음 기사는 아시아나항공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공업종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 항공업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한항공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아시아나항공 얘기는 그동안 많이 안 드렸습니다. 왜냐? 대한항공은 굉장히 어려웠던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HDC 그 현대산업개발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이달에 4월에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새로운 자금이 HDC로부터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아시아나는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지금 아시아나에도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인데요. 그 계약을 맺었던 당시에 아시아나 주가를 보면 주당 한 6,580원을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1일 현재 가격으로 보니까 주당 지금 한 3,400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죠.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서 아시아나 매각 협상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일단은 총 2조 5천억 원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고요. 그 1차로 유상증자를 지난 7일에 납입일 기준으로 보면 당초 7일에 총 1조 4,665억 원,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수혈해 주기로 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에 1조 5천억 정도를 돈을 태우기로 했고요. 그 조건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1조 6천억 정도 자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이 7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일이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 또 2차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납입될 예정인 한 8천억 정도의 자금이 언제 들어올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에 약속했던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2조 5천억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2조 5천억 중에 10%인 2,500억은 이미 지금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을 한 상태인데요. 이 실질적으로 2조 5천억을 태우지 않기로 하면 2,500억 계약금을 날리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조 5천억으로 인수를 해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수 대금은 2조 5천억인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한 7,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가 7,500억인데 이걸 2조 5천억에 산다. 3배 넘는 금액에 산다라는 건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산업은행에 회사를 매각하는 산업은행에 추가로 뭔가 자금 지원을 해주거나 2조 5천억인 인수 가격을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물밑에서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협상의 딜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가장 지금 암울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고 아시아나 항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뿐만이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그룹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불안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한 항공주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인수 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뉴스플로우를 밀착해서 들여다보시면서 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실 텐데요. 마지막 기사는 어제 발표됐던 3월 수출입 동향 얘기입니다. 수출 동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하루 평균, 일평균, 조업 일수 기준으로 한 수출액을 지금 나타냈는데요. 지금 올 1월만 해도 4.4% 정도 늘어나면서 수출이 썩 나쁘지 않겠네. 지난 연말에 급감했던 수출이 지금 반등세로 돌아선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지난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수출도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2월에 비해서는 좀 적은 마이너스 6.4%를 기록하긴 했지만 3월에 월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끊어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3월 10일까지 상순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이 2.5% 줄어들었는데요. 또 중순 11일부터 20일까지는 2.2% 늘어났는데 3월 마지막
열흘간 보면 수출액이 15%나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4월, 5월로 넘어갈수록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3월에 그나마 좀 선방을 했지만 3월에 많이 늘어났던 수출 지역이 어디냐?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났죠. 미국의 17% 정도 수출액이 늘어났고요. 유럽연합 쪽도 10% 늘어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 3월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각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4월부터는 이렇게 3월에 빠르게 늘어났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출액이 급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출의 진짜 위기는 4월, 5월에 이연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4월, 5월 우리 수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4월, 5월 수출 지표와 관련된 주요 선진국들의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제조업 데이터들을 제조업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9.1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비해서 감소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추가로 장중에 EU하고 일본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 전망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했고요. 불과 2주 만에 지금 20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앞으로 2주간 미국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주식시장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